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마감 증시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0.2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1.84%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 장중에 2% 이상 빠지기도 하면서 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빠졌을 거고, 참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는 사실 뭐랄까 크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제가 증시를 바라볼 때 상승 모멘텀, 국내 증시의 개별적이든 거시적이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감,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우려감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확실성과 우려감이 만약에 좀 해소가 되는 기미가 보인다. 이를테면은 베어마켓 랠리 때 미국의 물가 지수가 꺾이는 게 보이면서 반등 장세가 나왔던 것처럼 물론 이제 파월 의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꾸준히 잘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그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증시의 상승 동력이 당장 어떤 게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 있어봤자 최근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낙폭에 이은 반발 매수세,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긍정적인 내용은 일단 외국인이 그래도 선물을 조금 대량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긴 했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내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체크해볼 만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환율이겠죠. 환율. 장중에 1374.7원이었나까지 경신을 했어요. 계속해서 연고점을 달성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경신을 하는 상황인데 뭐 기사를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13년 4개월 만에 얼마를 찍었다가 거진 뭐 2시간, 3시간 만에 계속해서 갈아엎어지는 상황이죠. 이 13년 4개월이란 말은 수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파동이 얼마나 길게 상승을 가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달러 지수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미국과 밀접한 연관을 띠는 유럽도 그렇고요. 아시아 뭐 한국도 그렇고요. 이 개별적으로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페리티 수준까지 1대1 페리티 수준까지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하긴 했다만 이제 그런 기사가 떴어요. 러시아에서 노르트 스트림 1를 통한 가스 공급, 독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이제 점검을 해야 돼가지고 잠깐 동안 막아두겠다 했는데 공급 재개를 7시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전면 봉쇄하겠다라고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내용들이 왈가왈부되고 있긴 한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 이제 뭐 문제가 발견된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건 이런 말들이 있죠. G7 회의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들에 대해서 가격 상한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상한 제도.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 넘어가는 에너지는 해운을 통해서 수입을 해올 수 없도록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반응이 당연히 안 좋겠죠. 한국의 반응은 좋았어요. 취지도 좋은 것 같고 동참할 생각이 있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전면 봉쇄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우려가 될 정도로 좀 안 좋은 반응들을 내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잖아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가치가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화두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유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고 다시금 좀 떨어지는 추세긴 했지만 다시 이제 어제 오늘부터 해서 반등 기미가 보이죠. 이제 이거는 오펙의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려나 싶은 자리에 좀 와 있는데
한국도 지금 좀 이제 경기 침체, 글로벌적인 뭐 중국을 포함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환율에 대한 내용 이것저것을 포함해서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돌고 있어요. 8월 달의 경우 96억 달러 적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가지고 7월 달 대비해서 8월 달이 거진 2배 가까이 적자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또 뭐예요? 결국은 또 그러면은 한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 국가고 중간재 수출국 국가예요. 중간재 수출국. 그러니까 원자재, 원에너지들을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금 수출하는 국가인데 갖고 오는 것들이 너무 비싸게 갖고 오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제 각 국가, 지자체별로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다 보니까 세분화돼서 들어가면은 늘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번에 꺾였죠. 20 몇 개월 만에 꺾였죠. 반도체가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니까 그러면서 다양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사실은 지금 살아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특징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랑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좀 눈에 띄던 종목 한국석유, 흥구석유죠. 죄송합니다.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가스와 관련해서는 뭐 GSE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장이었고 또 이제 태풍 관련주들 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태풍 신남노가 내일 새벽에 이제 한국에 착륙을 한다고 하죠. 모쪼록 시청자분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유의하시고요. 뭐 사실 시장에서 사실 크게 상승 동력이 있는 종목들은 강하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이슈, 개별적인 좀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 혹은 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조일알루미늄, 삼화알루미늄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알루미늄의 원재료가 되는 내용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23년부터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받으면서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였고요. 뭐 결국은 다 원자재 에너지 이쪽이 오늘은 조금 강세인 게 많이 보였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